안녕하세요. 시스템 보안 제2강 클라이언트 보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활용 보안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로 악성 코드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영어로는 malicious 코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malicious 프로그램이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 악성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하면 첫 번째로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그런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와 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악성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복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도 자기 복제 기능은 없고요. 원 바이러스는 이제 매우 강한 자기 복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태로는 감염 대상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감염 대상 파일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위장된 코드 형태를 띄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러스는 이제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제 파일 간 이제 이동으로 전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트로이 목마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하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악성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상에서 주요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안 좋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해당 컴퓨터를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는 성능을 저하를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를 시키는 그런 증상들이 컴퓨터 PC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몸도 아프게 하지만 컴퓨터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복제를 하여서 컴퓨터를 감염시키거나 감염시키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컫게 되고요. 바이러스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 접근하는 파일 시스템상의 파일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제 세대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원시형 바이러스, 프라이미티브라고 해서 그 원시 바이러스가 최초의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바이러스는 초급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화된 암호화된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암호화된 바이러스는 인크립션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암호화된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이러스를 이제 특정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암호화를 이렇게 시켜서 저장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암호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된 제3세대 바이러스가 은폐형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은폐형 바이러스는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은폐형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바이러스 파일들이 있으면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내에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검색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신 프로그램이 이 바이러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은폐형 바이러스는 마치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프로그램이 접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근데 다시 이제 이 백신 프로그램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다시 바이러스 형태로 다시 변환이 되는 이렇게 이제 은폐가 가능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진화한 게 이제 갑옷형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갑옷형 바이러스고 영어로는 얼머울 바이러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옷형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파일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 파일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1단계 예를 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걸쳐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잡한 암호화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이제 갑옷형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세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크로 바이러스는 이제 매크로 기능이 말 그대로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크로 기능이 탐지된 바이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언어로 기록된 이제 바이러스이며 다시 말해서 워드 프로세스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안에 심어둔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크로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크로 바이러스는 플랫폼과 이제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문서를 감염시키고 코드 실행 부분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메일이죠. 그리고 실행 파일, 예를 들면 컴이라든지 exe라든지 실행 파일을 다룰 때보다는 이제 주의가 덜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을 막아야 되겠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공격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텍션, 탐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식별을 해야 되겠고요. 식별을 하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리무버,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해결책이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이제 필터링해서 걸러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그니처 스캐닝 방법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스캐닝 방법은 특정 바이러스만 가진 유일한 형태로 시그니처 형태를 말 그대로 시그니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비헤이비어럴 바이러스 스캐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요 영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가 수행 중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추적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어 뜻이 행동 뭐 그런 뜻이죠. 비헤이비어럴 이 뜻이 이제 행동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이제 원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바이러스는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소개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여서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그 복제본을 전송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바이러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래됐는지 살펴보면요. 웜이라는 이름은 이제 1975년도에 출판한 존 브루너의 공상 과학 소설인 더 쇼크 웨이브 라이더에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원바이러스는 1978년도에 제녹스 파크에서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최초로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원 바이러스의 확산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세로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염된 호스트 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경과 시간이 증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감염된 호스트 수가 증가를 하는 시작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호스트 감염된 수가 증가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모든 호스트들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들이 감염되는 종료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일련의 그래프 모양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원바이러스가 실행이 되게 되면 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바이러스는 전파되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를 하여 자신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포맷 스트링이라든지 SQL 삽입이라든지 PHP 삽입이라든지 그런 공격 가능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게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웜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감지 또는 감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이제 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감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웜에 대한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이용을 하거나 시스템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 트로이 목마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약 3,300년 전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로이 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이 트로이 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약 한 10년 동안 넘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꾀를 냈는데 그래서 이런 이런 목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목마를 이제 말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목마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스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목마를 본 트로이 군들은 마치 이제 그리스 군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서 승리를 우리가 했으니까 승리의 상징물로 남겨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군들이 이 목마를 성 내로 가져오게 되고요. 성 내로 가져온 목마는 밤이 되자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여러 그리스 정예군들이 있었습니다. 약 한 30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30명이 되는 그리스 군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이 트로이 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게 됐으니 이제 이 그리스 군들이 밤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 트로이 성이 안타깝게 이제 초토화가 되는 그런 유래에서 이 이름이 트로이 목마라는 이제 이름이 따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을 해서 프로그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부위에 이 백도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도어라고 영어로 이제 백도어라고 부르는데 뭐 뒷문이죠. 백도어가 이 뒷문을 통해서 몰래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 사용자 PC를 본인 PC를 파괴하거나 유출을 시키거나 그런 용도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트로이 목마를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있는 다운로드는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신뢰하는 소스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을 사용을 해야 되고 주기적인 패치 및 패치 백신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파이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웨어는 영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스파이가 있죠. 뭔가 스파이 정보를 빼오는 거죠.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가 되고요. 컴퓨터에 정보를 수집을 한다거나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 스파이웨어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살펴보면요. 2단계 인증 체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안 인증 체계를 강화하게 되고요. 로그인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된 장치를 확인하고요. 안티 악성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쿠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키 현실 세계에서는 컴퓨터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는 쿠키는 이제 먹는 그런 쿠키죠. 그런 이제 쿠키인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사에서 처음 사용한 기술입니다. 사용한 기술이고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HTTP 쿠키라든지 웹 쿠키라든지 브라우저 쿠키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기록에 담긴 파일에 담긴 정보는 인터넷 사용자가 같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읽히게 되고요.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쿠키 안에는 일단 쿠키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4KB 이하로 생성이 됩니다. 4KB 이하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쿠키 파일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이고 이 텍스트 파일 안에는 쿠키에 대한 이름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유효 시간이 들어갑니다. 유효한 시간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유효 시간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도메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경로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각종 정보들을 요 텍스트 파일 안에 4KB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서버로 접속하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고 또 서버는 다시 이 쿠키 파일을 갱신을 하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TTP 쿠키 관련된 보안 속성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HTTP only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HTTP only 유일하게 HTTP만 사용을 하느냐 뭐 그런 이제 only겠죠. 유일하냐라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secure 속성이 있습니다. secure 속성은 아시겠지만 SSL, TLS 그 통신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속성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키에 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키는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로컬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컴퓨터에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텍스트 파일들이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에 대한 피해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읽기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텍스트 아까 쿠키 파일 안에는 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그 도메인 주소로만 이제 읽기 때문에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읽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쿠키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쿠키도 이제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XSS라고 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니핑이라고 해서 스니핑 공격을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PC에서 쿠키 값이 유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용 PC라는 것은 이제 PC방을 예로 들면 이 PC방 안에는 다른 사용자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 이런 이제 다수의 모르는 사용자들이 이 쿠키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쿠키 값이 이제 A라는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쿠키 값이 저장이 됐으면 B라는 사용자가 이 A라는 사용자 다음에 사용하면 이 쿠키 값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쿠키 값이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쿠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보안성이 강화된 세션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고요. 그래서 보안성이 쿠키보다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션은 개별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해서 세션 아이디를 부여하고 세션 아이디는 세션 쿠키를 이용을 하여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션 아이디 정보를 탈취를 한다거나 위장 접근하는 공격을 HTTP 세션 하이제킹 공격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안전한 세션 아이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세션 아이디 생성 시 안전한 서버에서 생성 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션 아이디 사용 시 URL 리라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주기로 세션 아이디를 폐기 후 재생성을 해야지 안전하게 세션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